푸틴의 전쟁을 지탱하던 마지막 남은 것은 원래 사정거리 밖에 숨겨져 있었고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그것을 찾아냈고 우크라이나가 그것을 타격했습니다. 프랑스가 만들고 우크라이나가 완벽히 다뤘으며 러시아는 치명적인 스칼프 미사일 한 번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미사일로 러시아의 주요 무기 거점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목표는 도네츠크였고 우크라이나는 그곳에서 프랑스가 준 가장 치명적인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도네츠크 공항에 숨겨진 것은 러시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드론 저장 시설이 공항 곳곳에 들어서며 러시아 후방 전략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차일드 드론을 러시아 내부가 아니라 도네츠크에서 발사하면 그 드론들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줄어듭니다. 거리가 짧아지면 드론이 방공망이나 전자전으로 격추되거나 경로가 변경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아주 간단한 공식입니다. 드론 발사 지점이 가까울수록 피해가 커집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그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4월 14일 우크라이나는 여러 종류의 탄약을 결합한 공격을 감행해 러시아가 도네츠크 공항에 구축한 드론 저장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이 실시한 작전에서 프랑스산 스칼프 미사일이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도네츠크를 관통했고 곧 공개할 또 다른 무기도 이 공격에 동참했습니다. 먼저 공격 장면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텔레그램 게시물을 통해 이번 공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도네츠크 지역에 일시적으로 점령된 영토에 위치한 도네츠크 공항 근처에 공격용 무인항공기 UAV 저장 시설을 타격했다고 총참모부가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번 공격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도 공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군은 러시아 점령군의 공격 능력을 줄이고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후방을 약화시켜 전선에서의 러시아의 공세가 무너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의 성공에 대해 전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자국의 방공망이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피해를 입히기 전에 격추시켰다고 주장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미리 파악한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공격의 성공을 입증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은 약 20초로 짧으며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걸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장면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두 목표물이 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상공에 정찰 드론이 촬영한 듯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목표물이 쓰러진 뒤 몇 초 후 또 다른 폭발로 두 번째 목표물도 제거됩니다. 나중에 우리는 그 여파를 보게 됩니다. 드론 저장 시설이 있던 자리에 연기 나는 잔해 2개만 남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에서 러시아군에 큰 타격을 입혔고 이를 위해 완벽한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프랑스산 스칼프 미사일은 영국제 스톰 섀도우와 동일하며 2023년부터 우크라이나에 배치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개조된 SU-24M에서 이 미사일을 발사하며 지금까지 러시아 전함, 물류 거점, 비행장, 드론 저장 시설 등 다양한 군사 자산을 공격하는 데 활용해왔습니다. 스칼프 미사일은 항공기, 함정,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으며 버전에 따라 사거리가 140km에서 550km, 즉 87마일에서 341.7마일까지 다양합니다. 이 미사일들은 모두 400kg, 즉 거의 882파운드에 달하는 고폭 관통 탄두를 탑재하고 있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약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무기가 들어있는 견고한 시설을 공격하는 데 적합합니다. 이 미사일들은 강력한 단거리 순항 미사일로 우크라이나가 수년간 그 효과를 입증해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영국뿐 아니라 이탈리아, 그리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도 스칼프 또는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무기고에 도입했습니다. 참고로 마지막 두 나라는 전쟁이 더 진행되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에피큐리 작전으로 인해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하게 되면서 두 나라는 모두 우크라이나와 10년에 걸친 방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걸프 국가는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샤헤드 대응 노하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드론 전문 지식과 맞바꾸어 요격 미사일, 재정 지원, 연료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방위협정에 따라 스칼프 또는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보낼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싸움을 계속하면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도네츠크 공격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스칼프 미사일이 모든 주목을 받았을지 몰라도 4월 14일에는 또 다른 무기도 사용됐습니다. GBU-39 항공 유도 폭탄도 러시아의 드론 저장 시설을 겨냥해 투하되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이중 공격으로
곧 여러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와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제공받은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공격에서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GBU-39는 스칼프 미사일로 이미 방어가 뚫린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기에 완벽한 무기입니다. 소고경 폭탄으로도 알려진 GBU-39는 113kg, 즉 250파운드의 전천후 유도 폭탄으로 GPS와 관성 함겁 장치 INS를 이용해 목표물로 향합니다. 작고 저확해한 항공기에 여러 발 탑재 가능한 GBU-39는 매우 영리한 무기입니다. 이 시스템은 4발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전용 장착대를 사용하여 우크라이나가 최대 40헬이 떨어진 목표물에 여러 발의 폭발력을 퍼부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가격이 저렴한 GBU-39는 발당 4만 달러로 더 비싼 탄약을 쓴 공격 후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무기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도네츠크에서 방금 본 1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칼프 미사일이 러시아가 샤이드 드론을 위해 구축한 방어망을 무너뜨렸고 GBU-39 여러 발이 마무리를 위해 발사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 타이밍을 완벽히 맞췄습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했듯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이번 공격의 목적이 러시아의 공격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봄 공세를 시작해서 여름 그리고 아마 가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공세에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도네츠크 요새 벨트, 즉 러시아가 도네츠크를 점령하고 나아가 푸틴이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로 탐내왔던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반드시 점령해야 하는 도시들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요새 벨트는 러시아의 쉬운 목표가 아닙니다. H-20 콘스탄티니우카 스로벤스크 고속도로를 따라 남북으로 뻗어있는 이 요새 벨트는 50km, 즉 31마일에 달하는 방어선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이 요새 벨트의 방어를 강화하는데 시간과 돈을 쏟아왔습니다. 4년이 넘는 전투 끝에 푸틴의 군대는 마침내 이 요새 벨트를 공격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지상병사들은 이미 힘든 임무에 직면해 있습니다. 요새 벨트가 고지대에 있어 우크라이나가 진격하는 러시아 병사들보다 분명한 이점을 가집니다. 드론으로 우크라이나는 병사들의 접근을 확인하고 요새 벨트 도시들을 둘러싼 광대한 살상구역에서 차례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요새 벨트 내부에서 방어선을 약화시킬 모든 것이 봄 공세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샤헤드 드론이 핵심이었을 겁니다. 이 장거리 드론들은 도네츠크 공항에서 요새 벨트로 발사되어 공포를 조성하고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손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네츠크의 러시아 샤헤드 드론이 사라지며 푸틴의 현지 파트너들이 공격전 요새 벨트를 약화시키려던 희망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매번 우크라이나군이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맞서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중거리 작전을 펼치면서 봄 공세에 뚜렷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 전에 우크라이나가 여러 방식으로 이중 타격에 성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도네츠크 공항에서 러시아를 당황시킨 건 스칼프와 GBU-39 사용만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4월 14일 공격은 이전 공항 공격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것이 러시아에게 모든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은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버튼을 눌러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3월 7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우크라이나군이 새벽 시간에 도네츠크 공항에 있는 러시아 드론 시설을 정밀 타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가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러시아가 샤이드 드론의 보관, 준비, 발사에 사용하던 거점을 타격했습니다. 이곳은 모든 기능이 한데 모인 시설이었고 우크라이나는 미사일 부대와 지상군의 포병, 그리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협력한 조율된 작전으로 이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이번 공격에 스칼프 미사일도 쓰였습니다. 4월 14일 공격처럼 이번에도 미국산 무기가 사용됐지만 3월 7일 사용된 GBU-39는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스칼프와 에이테크스 미사일을 함께 사용해 러시아 샤이드 허브를 파괴했습니다. 이번 공격에서 에이테크스 사용이 흥미로웠습니다. 2025년 8월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목표물에 에이테크스를 쓰도록 새 승인 시스템을 만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시스템은 여러 단계 승인 후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의 최종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시스템 때문에 2025년 대부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에이테크스를 쓸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 승인 요청이 모두 거부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월 7일까지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다시 한번 에이테크스의 모든 위력을 러시아 표적에 퍼부을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도네츠크에 있는 샤이드 허브가 불탔습니다. 에이테크스는 우크라이나가 다시 보유한 매우 유용한 무기입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에이테크스는 사용되는 블록에 따라 165km에서 300km, 즉 102마일에서 186마일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방공망을 피할 만큼 충분히 빠른 이 미사일은 고폭탄 탄두나 고폭 파편화 탄두를 장착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300개에서 950개의 자탄을 목표물에 투하할 수 있습니다. 3월 7일에 봤던 것과 비슷한 장면을 4월 14일에도 본 것일 수 있습니다. 스칼프 미사일이 관통했고 미국산 후속 무기가 이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더블탭이라고 했었죠? 아마 트리플탭이라고 했어야 했을 겁니다. 3월 28일 유나이티드 44 미디어는 우크라이나가 다시 한번 도네츠크 공항을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가 설치한 이동식 발사대를 겨냥했습니다. 푸틴 군대는 이 발사대로 샤이드 드론을 우크라이나 도시에 보냈습니다. 이번 공격은 앞서 두 번과 달리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 제1독립센터가 수행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드론 발사대를 파괴하려 드론을 보내 최소 4대를 격파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러시아가 주요 샤이드 거점으로 만든 도네츠크 공항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작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거점 타격에 다양한 탄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칼프와 에테컴스는 건물 전체를 파괴할 강력한 화력을 제공합니다. GBU-39 유도폭탄은 후속 공격에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드론을 파괴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서방 미사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기회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드론의 경우 발사대와 유사한 자산에 대한 정밀 타격에 사용되고 있어 러시아가 도네츠크 공항에 보유한 샤이드 드론의 줄어드는 물량조차도 사용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매우 영리한 전략입니다. 도네츠크 공항을 더 많이 타격할수록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미사일의 사거리 밖에 새로운 샤이드 발사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후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샤이드 발사기지가 더 뒤로 이동하면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곳에서 발사할 수 있는 모든 이점이 사라집니다. 4월 14일로 돌아가서 우크라이나의 중장거리 러시아 공격을 계속 지켜본 사람이라면 도네츠크의 드론 저장 시설을 파괴한 것이 그날 우크라이나가 한 유일한 일이 아닐 것이라는 의심을 이미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다른 공격들은 러시아의 샤이드에 대한 주목받는 공격과 함께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의 목표물에 집중되었습니다. 자포리자 지역에서 우크라이나는 점령된 아주부스카 정착지에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그 정착지 탄약고는 자포리자시로 진격하려는 러시아군에 보급하는 데 사용됐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도네츠크로 돌아가 우크라이나는 오주브, 쿨리키우스카 정착지도 공격했습니다. 탄약고가 다시 목표가 되었고 이는 러시아 봄 공세를 약화시키려는 우크라이나 전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샤이드를 제거하면 러시아의 장거리 전략이 무력화됩니다. 탄약고를 파괴하면 러시아 지상군은 탄약도 없이 공격을 시작해야 하고 이는 우크라이나의 살상구역에 들끓는 드론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2026년 우크라이나의 효과적인 소모전 전략을 위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드론 분야에서 러시아보다 더 많은 드론을 발사해 더 많은 표적을 타격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대부분 동안 이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보다 앞섰으며 2025년 후반에는 이 우위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 해 말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달 평균 5,000회 이상의 샤이드형 드론을 발사했으며 10월에는 5,298회, 11월에는 5,447회, 12월에는 5,131회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5년 초반과 비교했을 때 러시아가 매달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하는 드론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었고 이러한 확전 양상은 2026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을 뒤집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목표이며 바로 그 지점에서 도네츠크에 대한 공격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러시아는 계속 확전을 시도해 성공하고 있습니다. 3월에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발사한 드론이 6,462대에 달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2025년 말에 비해 더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사실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첫째, 2025년 말 이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샤이드형 드론 요격률이 급격히 올랐습니다. 러시아가 3월에 발사한 6,462대의 드론 중 5,833대가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격추되어 우크라이나는 90%의 요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도네츠크 공항 부지와 우크라이나 비점령 지역과의 근접성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샤이드 저장 시설을 타격해 러시아는 더 먼 곳에서 샤이드 드론을 발사해야 하며 드론을 격추할 기회가 늘어납니다. 4월 우크라이나 드론 요격률이 90% 넘는지 주목하세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략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 소식은 푸틴이 가장 원치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지도자는 지상군이 해내지 못하는 일을 장거리 드론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러시아가 더 많은 드론을 발사할 수 있었던 것은
푸틴이 수년간 우크라이나를 압박할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90% 요격률을 달성한 그 3월은 또한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드론 경쟁에서 처음으로 러시아를 앞선 달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한 달 동안 7,347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다고 발표하면서 자신들의 상황을 본의 아니게 드러냈습니다. 이 숫자는 우크라이나가 보고한 러시아 드론 발사 수보다 많아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드론 분야에서 러시아를 앞섰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 더 많은 장거리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새롭게 확보한 우위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러시아가 2025년 말 장거리 공격을 강화하고 있을 때 우크라이나는 드론 전쟁의 모든 측면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세대의 중거리 드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단거리 FPV 드론이 전선에서 러시아 병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드론과 미사일, 드론 하이브리드는 러시아 내부 깊숙이 타격해 전쟁 기계를 내부에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거리 드론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더 비싼 장거리 드론을 소모하지 않고도 점령지에 있는 러시아 진지를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중거리 드론들은 사거리가 비슷한 서방 미사일과 유도폭탄과 함께 러시아 후방에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타격은 러시아 접경 지역의 점령지들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자주, 더 강력하게 공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수치가 우크라이나에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의 러시아 드론 저장 시설에 미사일을 추가 발사하며 지금까지 러시아가 쥐고 있던 드론 우위를 이제 우크라이나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 14일 우크라이나가 해낸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뛰어난 협조와 다양한 종류의 탄약을 사용해 러시아에 최대한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능력이 점점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가 미사일과 유도폭탄으로 드론 저장 시설을 타격하고 드론으로는 탄약고를 파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작전에서 여러 가지 공격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우크라이나 군대의 다양한 부서 간에 높은 수준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크라이나가 공격의 전반적인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러시아의 방공망에 엄청난 압박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방어망을 어디에 배치하고 목표는 무엇으로 할까요? 이제 우크라이나는 공격이 벌어지는 실시간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방공망을 넓게 분산해 우크라이나가 여러 목표를 공격할 수 있게 하거나 한 곳에 집중하면 다른 곳이 무방비로 남습니다. 푸틴의 군대는 진퇴 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중거리 드론 역량이 발전하면서 이런 상황을 더 잘 만들게 될 것입니다. 결국 미사일, 유도폭탄과 함께 더 많은 공격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상공에 보내는 것을 막으려 애쓰는 사이 지상에서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중거리 공격이 도네츠크에서의 러시아 봄공세를 약화시키는 방식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이를 증명하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무언가가 러시아 군대를 전례 없이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수치는 러시아 공세가 시작 전 이미 무너졌음을 보여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격 소식을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